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막연하게 고양이는 이러이러한 질병이 자주 걸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통계에 근거한 고양이들이 어떤 질병에 정말 잘 걸리는지 오늘 10가지 질병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보험회사 아이펫 손해보험에서 고양이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 탑10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10번째 요석증, 방광결석, 요관결석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9위 심장병, HCM이나 RCM과 같은 이런 심장질환이 여기에 거의 포함이 됐겠죠. 8위 이물질 삼킴, 그리고 7위는 종양, 6위는 방광염, 5위 결막염, 4위 위장염, 그리고 3위는 신장병. 2위와 1위를 남겨두고 일단 10위부터 3위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뇨기계 질환이 진짜 많아요. 신장병, 요석증도 그렇죠. 거기에 방광염도 그렇죠. 신장내과 그리고 비뇨기내과 이쪽으로 해서 고양이들 질병이 무려 3가지나 분포해 있습니다. 고양이에서 왜 이렇게 비뇨기계 질병이 많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고양이는 어찌됐거나 사막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자주 먹지 않으면서도 생존 가능한 방향으로 많이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가 목마름을 느껴서 음수하는 부분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잘 챙겨주지 않으면 고양이들 음수량이 항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량이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줌이 찐득찐득합니다. 그러니까 오줌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결석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들 신장질환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페르시안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낭성 신장병증, 신장에 공포가 뽕뽕뽕뽕 생기는 이런 질병들이 유전질환으로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양이들 스트레스 상황되면 뭐가 많이 생깁니까? 특괄성 방광염, 다 비뇨기계 질환입니다. 자, 근데 이 10가지 탑10 질병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이게 탑10 질병 중에 있다고 할 만한 8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 이물질 삼킴. 심지어 보험금 청구 순위 중에 수술 원인 1위가 이물질 삼킴이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이물질 삼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혀라는 구조 자체가 미늘, 혀 까슬까슬한 이 부분이 다 목구멍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볍게 할 거나 양양양양 깨무는 정도만 하더라도 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따라 올라와서 결국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 삼킴, 이식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2살 미만의 젊은 고양이들은 호기심이 너무 왕성해. 일단 입으로 한번 넣어봐. 그러다가 동물병원에 가서 내시경으로 꺼낸다거나 아니면은 개복수술을 통해서 이 이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물삼킴이 탑10 질병에 올라와 있고 수술 순위 1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탑2 보험 청구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양이의 질병 2번째, 피부염이에요. 피부염이요? 고양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악갱이를 반려해보지 않은 보호자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연차가 많지 않은 수의사들이 가장 처음 접하고 가장 많이 진료하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사상균증, 곰팡이성 피부병. 1살 미만의 고양이들은 피부 면역력 자체가 온전하게 형성되기 전, 이때는 곰팡이성 피부병 걸리는 고양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 때 아토피성 피부병이라던가 호상구성 유가종 이런 것들이 좀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성 피부병과 이 나머지 피부염을 비교하자면 이 곰팡이성 피부병이 한 80-90%. 그 외에는 나이 들면서 고양이들이 이 피부염을 앓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턱드름 같은 것도 피부염에 속할까요? 턱드름 진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세균 감염에 의한 피부염에 포함이 되겠네요. 예리해 역시.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설사였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다이아리아라고 하는 이 설사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 고양이들이 설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어른의 면역 체계처럼 완전히 이렇게 틀이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먹는 사료의 종류를 조금 바꾸거나 안 먹던 걸 처음 먹어보거나 이렇게만 해도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해보면 기생충 감염도 진짜 많고 원충 감염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성, 세균성, 원충성, 기생충성, 식이성 이 모든 설사가 어린 나이에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사라는 게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 1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들이 중년령이 되면서 또 생기는 그런 설사들도 있어요. 단순한 어떤 감염성보다는 이때부터는 IBD라고 하는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하는 염증성 장병증, 자극 요인에 대해서 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장염증에 의한 설사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 새끼냥이일 때 발생하는 설사 비율과 따지면 뭐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아원철이 17년 동안 진료를 보면서 겪었던 그 질병들 순위랑은 좀 맞는 것 같나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동물병원에 오는 내원 빈도수로 보면 새끼냥이일 때 곰팡이슴 피부염하고 그 다음에 설사하는 증상으로 진짜 많이 오거든요. 중성화 수술하고 나서는 한동안 동물병원에 거의 안 와요. 가끔 이제 뭐 감기 증상, 결막염이 온다거나 호흡기 질환, 급성 위장관염으로 이렇게 구토하는 걸로 오지 않으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성인병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내원을 하게 되고 그 전 단계에는 비뇨기계 질환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자, 뭐 이 밖에도 고양이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이 질병들 살펴보다 보면 품종 중성화 수술 여부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도 꽤 많이 있고 또 조기 발견하면 훨씬 더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모든 고양이들이 대학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고양이 질병 탑10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